연금 얘기로 가보죠. 오늘 신문이 두 번째로 비중 있게 다룬 기사는 연금 얘기였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김진표 연금 보수개혁 21대 국회에서 끝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21대에서 논의해왔던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고 또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죠.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논의가 굉장히 성숙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26년 만에 9%에서 13%로 올리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험 요금을 올리는 거니까. 이게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못했던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거. 40년 동안 연금을 부었다고 가정할 때 그때 소득이 100만 원이면 나중에 40만 원을 줄지 42만 원을 줄지 4만 원을 줄지 이걸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논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42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설계상으로는. 근데 국민의힘은 43만 원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원래 50만 원을 주자고 얘기했다가 45만 원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협상을 하다가 국민의힘이 44만 원을 주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걸 안 받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럼 44만 원도 받읍시다. 받을게. 개혁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금 고갈이 2064년에 빵원이 된다니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돈을 조금 더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3% 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에 연금개혁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야? 뻗대고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협상을.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모수개혁이라는 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21대에서 끝내버립시다.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하고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구조개혁은 22대 때 다시 한번 또 논의합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것도 못 받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야, 내가 너무 많이 설명했나? 아니죠, 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어떡할까요? 네. 아닙니다. 자, 그럼 한겨레 신문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한겨레 신문 5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기금 고갈 위기 강조하더니 보험료 인상 합의에도 발 뺀 당정.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합의하라고 이렇게 한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참 이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돼서 정권 초기에 사실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이 정권 초기에 명확한 입장을 갖고 접근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정권 초기부터 사실은 정부가 입장이 없었습니다. 입장이 없고 전문가들 모아놓고 좋은 안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라고 해서 네. 그렇게 접근하면 논의가 되나요? 사실 근데 몇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보험료율을 올릴 거냐 두느냐,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올릴 거냐 두느냐, 그다음에 다른 쟁점들 예를 들면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등 이런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예를 들면 보험료율도 올리고 대체율도 올립시다. 또는 보험료율을 올리지만 소득 대체율은 그냥 둡시다.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낮춥시다.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해서 논의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줬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래갖고 그 안에서 큰 이 그림부터 잡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뺐는데 그거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여태까지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전문가들도 소득 보장론자가 있고 재정 안정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사안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어쨌든 국회에 설치된 특위에서 공론화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에게 자료를 쭉 주고 일종의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의견을 쫙 모았어요. 모았더니 더 주고,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좋다라는 결론이 일단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 따라서 어쨌든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 따라서 국회가 그러면 이 안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험료율은 13%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4%냐 5%냐 3%냐 이 수준에서 합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끝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게 사실 합의가 안 돼 지금 합의를 할 수 없는 안이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어렵습니다 하고 톤을 들어버렸고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으니까 21대에서는 안 될 것 같고 22대에서 논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계속 21대에서는 절대 이 문제를 이 마무리할 수 없어. 22대로 무조건 가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와 이 소득 대체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고 주장한 44%의 소득 대체율 차이를 따져보면 국민의힘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한겨레 기사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여당 아니나 야당 아니나 1년 차이다. 소득 대체율 45%일 경우에는 2063년, 소득 대체율 43에서 44%일 경우에는 2064년 1년 차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차이도 없는데 왜 합의를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선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연금개혁 해병대원 보수 이슈 공략하는 이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있었던 영수회담 때 윤 대통령한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연금개혁 문제를 꺼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연금개혁안 처리를 미심쩍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연금개혁안 처리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거나 연금개혁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떠넘기려는 정략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본회의 소집 명분으로 삼는다고 하는 게 이게 본회의 소집 명분이라고 하는 게 왜 그 연금개혁으로 삼아? 그냥 해병대 특검법 자체가 명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명분으로 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전혀 뭐 그건 뭐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여기도 나오지만 연금개혁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자라고 했다. 영수회담에서. 그래서 이날 회담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길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연금개혁은 네. 정권의 주요 성과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인데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약해 보였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전반적인 톤이 뭐냐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연금개혁 밀어붙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보수 이슈를 공략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굳이 얘기하자면 조선일보 제목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해법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될 것 같아. 보수 이슈를 네가 지고 가잖아. 네가 깃발 들고 먼저 지고 가는 건 우린 그 꼬라지 못 보겠어. 이거 아닌가? 근데 그 꼬라지를 못 보겠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 여당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너네 뭐해 지금? 너네 뺏겼어 너네 거.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게 토요일 날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민주당이 연금개혁 처리하면 수권 정당 인정받을 것 뭐 이런 제목이에요. 사설 제목이.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마치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일방 처리하라는 얘기인가? 거부권 행사 안 하나?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개혁인데 민주당이 선뜻 가가지고 우리 동의할게. 만약에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나눠질게. 우리도 같이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합의해.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뜨고 하고 좀 도망간 거 아니야. 왜 저러지? 그렇죠. 정부 여당이 그렇게 태도를 취하니까 이 보수 언론도 안 그런 보수 언론도 있습니다만 보수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자는데 왜 안 해? 정부 여당한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 좀 경론이 있는 거면은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해서 이렇게 하자 말자 경론이 있는 거면은 또 모르겠는데 오늘 언론 보도 쭉 내용을 보면은 아까 양측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득 보장론자와 재정 안정론자 양측이 있다고 하는데 양쪽의 전문가들 모두가 일단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모수개혁 먼저 해놓고 그렇죠. 그걸로 갑시다. 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합의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것에 지금 합의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걸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양쪽이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구조개혁 문제는 22대 국회 가서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언론도.
그러니까 신문 사설에서 이 문제 지적하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거 2개 사설만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한겨레 신문 사설 연금안 처리 의장 제안 거부한 여건 개혁 의지는 있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이 끝이 아니다.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지만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합의된 것부터 하나씩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니 정부 여당은 김 의장이 지금 이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조차도 대바람에 거부를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더니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국민의사 반영 운운하며 또다시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핑계가 모순되고 군색하기 짝이 없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번번이 걷어차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당은 난데없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하고 나왔다. 의장이 간곡한 공고는 대놓고 무시하면서 무슨 생뚱맞은 협의체 타령인가? 거부를 위한 거부나 다름없다.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연금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다.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동아일보 사설은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해 주세요. 동아일보 사설 앞서 말씀드린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정부 여당의 주장은 궁색해 보인다. 여당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영연금과 연계한 전체 구조의 개혁 없이 국민연금만 떼어내 개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합의하기 힘든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한 뒤에 추가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찬성한다. 더욱이 작년 10월 정부 단일안 없이 24개 시나리오를 국회에 던져놓고 손을 놨던 정부가 이제 와서 설명 시간 부족 운운하는 거는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김진표 의장 제안에 대해서 여야가 수용한다면 정쟁 소지 최소화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일을 드물게 좋은 조건에 갖춰진 셈이다. 정부 여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22대 국회로 미뤘다가 모수개혁도 구조개혁도 다 무산될 경우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건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